조사에 따르면 네. 무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와, 내가 진짜. 그냥 한 네. 우리와 마지막까지 살아갈 함께할 존재. 사라지는 게 있으면 당연히 태어나는 것도 있는 맞습니다. 법. 네. 달라진 반려견 문화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네요. 천천히 해야 되게. 다 찍어줘 봐봐. 아, 회사에 반려견을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반려견 있으면 일 못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업무 능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아, 해요. 그래요? 오히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1인 가족과 자녀를 안 낳는 딩크족이 많아지면서 이런 네. 변화를 이끌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네. 벌써 지금 끝날 시간이 됐는데 like a lily 나만을 위한 사랑 멜로디 야, 행복해? 좋아? 안녕. 해팸족 1,500만 시대입니다. 아마도 마지막까지 함께할 존재 반려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견 이묘를 키우고 있는 네. 서동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아, 클로이, 코코, 팜팜이의 엄마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대가족. 대국민이 알겠어요. 레아, 코코 다 클로이, 알겠어요. 팜팜. 네, 다 알 것 같아 이제. 본인의 직업은 변호사이면서 방송인이시고 방송인이고, 네. 본인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견 이묘에 대한 인사만. 네. 좋습니다. 자, 1부 방송 나가고 네. 이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렇죠. 네. 네. 제 주변에서도 너무 예쁘다고. 네, 네. 누가요? 레아랑 클로이랑 너무 예쁘다고. 반려견들 재롱이 너무 예쁘다고. 아니, 근데- 그만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주에는 그 반려견 문화 중에 네. 이제 사라지고 이 생겨난 것들을 저희가 훑어봤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게 될까요? 네. 혜경 씨? 네. 감당할 수. 잠깐 준비 좀 할게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님? 선생님. 수행님? 그 결정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수행님? 수행님 다 듣겠습니다, 수행님! 언니 돈 벌기 힘들다, 동주야. 개껌값 버셔야죠, 수행님! 동주야, 언니 돈 벌, 언니 이렇게 돈 벌어. 근데 어울려요, 언니. 진짜 강렬했어요, 지금. 강렬했어? 네네. 식구들 이렇게 강렬하게 해줄게. 네, 저희 댕댕투게더 2부에서는요, 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가족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가족의 자격. 또 예전에 비하면은 반려견들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었고 네네. 또 네. 배변을 치우시는 분들도 다행히 많아졌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분명 견주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여전히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여 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대요. 적지 않은 건수죠. 적지 않죠. 네, 네, 근데 네. 가장 기본적인 패티켓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또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또 더 최악인 거는 네. 여전히 학대당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그런 뉴스 보면 너무 네, 안타까워 마음 진짜. 아프죠. 방송 중에 반려견을 때리고 학대했던 유튜버. 입양한 푸들 13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강아지 수십 마리가 반려견 1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침대에 집어던지는 장면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요즘 그 오죽하면 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라는 말 많이 하죠. 네. 럭키도 입양한 아이라면서요. 네, 럭키도 입양을 했던 아이고요. 4개월 때 파양을 4번 정도 진행이 됐던 아이였고 안락사가 진행이 되는 아이가 있는데 너가 한번 입양해서 키울 생각이 없어 하고 이효리 씨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철창 안에서 그 눈빛이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눈빛이 정말 네네네. 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레아랑 클로이도 다 똑같이. 아, 그래, 이 네. 레아하고 네. 클로이도? 네. 네, 저희 고양이들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다 유기견 유기묘인데 네. 저희 레아는 LA 이제 길거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길거리에서 이제 갱스터 같은 떠돌다가 느낌이에요. 약간 갱스터 느낌이에요. 네, 길거리 출신인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구조가 돼서 이제 입양을 제가 하게 됐고 또 요 클로이는 사실 한국 유기견이에요. 지금 그 클로이 같은 경우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 공장에서 좀 학대를 많이 받은 강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식견이라고 하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예쁜 아이들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엄마 강아지를 가다 놓고 계속 임신시키고 아이 낳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 중에 하나였어서 종양도 굉장히 크게 있었고 네, 네.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지 눈도 멀어 있었고 귀도 안 들리는 상황이었어요. How inappropriate it may well be. Still, I'd like to talk. And inconvenient as I am sure it is, just a minute or a walk. I wrote a sad song, you wrote an obituary. Did it set you free? What would it take for someone to reach into you? If that someone was me. If I had been more set you free, what would it take for someone to reach into you? If that someone was me. If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왔는지 시스템이 맞아. 궁금해요. 그 궁금해요. 아, 약간, 네. 네. 한국 들어올 때 좀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유기견 아니 강아지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레이비스 백신이 뭐지? What? 레이비스 백신이 뭐지? What? 백신이 뭐지? What? 잠깐만요. 그 광견병.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아이는 되는데 광견병. 그래서 그 주사를 맞고 그 주사가 몸에 퍼져서 이 아이들이 면역력이 어느 정도 수치가 찼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 하면 안 되고 그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면역력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일정 수치가 넘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안 되면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도 저 별에도 네. 등록을 했지만 네. 그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금 시행하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유기견이 참 많아요. 맞아요.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등록제 이후에는 유기견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매년 약 13만 마리가 버려지고 있대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언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안락사가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네.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시간도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아무래도 좀 돈도 좀 많이 들게 되거든요. 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근데 예쁘다고 이거 홧김에 데리고 왔다가 귀찮다고 뭐 헤어졌다고 말 안 듣는다고 버리게 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유기견 봉사를 하면서 가장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가면은 아이들 크기가 되게 일정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짐이 생기거나 장난이 좀 심하거나 좀 미운 짓을 하면은 버리게 되거나 유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되는 동물들의 사이즈가 일정해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에 가면은 왜 아이들의 크기가 다 일정할까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충동적으로
집으로 데려오는 게 그게 네, 진짜 그렇죠. 문제네요. 충동적으로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다가 음.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려진 사이즈가 너무 일정하다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네.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동물 복지 시스템이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쉽게 키울 수 있으면 쉽게 포기한다고 해서 벌금이나 규제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강아지를 그냥 차에 두고만 내려도 뭐 한두 시간 이상 강아지가 창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유리를 깨고 강아지를 꺼내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이제 케어를 하거든요. 한 남성이 큼지막한 돌을 힘껏 던져서 멀쩡한 차 유리를 깨부수려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이유, 바로 차 안에 갇혀서 탈수 직전까지 간 강아지를 신속히 구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분께. 네. 그래서 데이 씨가 네. 이제 산책을 갔는데 네. 안 치운 강아지의 응가를 발견했다. 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길가에 네, 그냥 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내가 이렇게 응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네. 앞에 안 치운 강아지 응가를 발견했다. 응가가 있다. 네. 어떻게 피해가 하실 거예요? 있죠. 피해가 피해가요? 있죠. 네. 아, 그렇구나. 밟을 수 있으니까. 사실 뭐 남의 강아지 응가면 괜찮은데 나의 강아지의 응가면은 치우는 게 맞는 게 당연히 치워야죠.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찾아요? 그 응가에 DNA를 분석하나요? 진짜? 네, 언니 CSI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응가에 DNA가 수집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한데 네. 이제 특정 주에서는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요? 해요. 아, 네.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오. 와, 어떻게 기발하다고 해야 돼? 대단하다고 해야 돼요. 아, 근데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효과는 네. 엄청나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명 네.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네. 클로이도 강아지 공장 출신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또 영국에는 동물 학대 행위를 조사하고 네. 고발하는 그런 동물복지 조사관이 있대요. 네. 동물복지 조사관. 네. 그래서 영국도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기견 입양센터에서 개를 입양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네, 네.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인지 수십 가지 문항에 답을 해야 되고 네. 보호사의 현장 답사도 또 필수라고. 아, 현장 답사 다 현장 살펴보고 네. 그 유기견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그쵸. 눈으로 네. 확인하고. 네. 저도 레아 키우게 될 때 저런 답안지, 저런 질문지를 한 100가지 질문을 대답을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엄청 그러네요. 네. 긴 과정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도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네. 더욱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 맞아요. 이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예. 맞아요. 뭐예요? 아니 갑자기 뭘 주는 거예요 이거? 반려견 면허 시험을 준비해봤어요. 예? 저는 갑자기 시험을 본다고요? 저는 프레젠터니까 답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 녹화 아니에요? 도중에 갑자기 훅 들어오길래 왜 들어오나 했더니 왜 갑자기 우리한테 아니 물론 이제 공부를 하자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지금 당장부터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저는 사실 조금 자신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봉사활동할 때 항상 이런 시험도 보게 하고 수업도 듣게 하거든요. 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공부를 해야지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거든요. 잘 난 모르시는 자신 있지. 분데 제가 반려인 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언니가요? 그럼요. 언제요? 재작년에 반려인 능력 시험을 모 사이트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럭키가 11살인 걸 감안했을 때 11살인 걸 감안했을 때 몇 번이야 이거? 저는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반려견이 놀고 싶을 때 취하는 자세를 고르시오. 등을 둥글게 하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넣는다. 누워서 머리를 옆으로 돌린다. 앞다리를 땅에 붙이고 뒷다리를 세운 뒤 꼬리를 흔든다. 목 뒤에 털을 세우고 꼬리를 똑바로 세운다. 이거 아니면 이건데?
급하게 길에서 차를 세울 때 반려견을 어떻게 차에서 내리게 하는가? 개가 내린 후 개를 불러 목줄을 한다. 목줄을 차에서 채운 후에 내리게 한다. 개를 내리게 한 후 앉으라는 명령을 한다. 개가 차에서 내린 후 누우라는 명령으로 인도해 눕게 한다. 급하게 길에서 차를 세울 때 너무 신중하신데요? 네. 반려견을 어떻게 차에서 내리게 하는가? 아 조용히 해봐요. 아니, 언니 베레모까지 쓰셔가지고 왠지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지금. 막 약간 학구적으로 보이긴 해요 지금. 개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얼마나 빨리 칭찬해야 하는가? 30초에서 2분 사이. 정확히 5분 안에. 최대 2초 안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칭찬이다. 개를 빈번하게 또는 오랜 시간 견사해서 기르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혼자 있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다. 사회적으로 결핍되고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공격적이고 많이 짖게 된다. 이에 관해 아무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채점을 각자 하면은 고칠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채점을 하도록 하죠. 제가 혜경 씨 드리고 혜경 씨는 동주 씨 네. 드리고 네. 동주 씨 거는 절 네, 주세요. 네, 저도 다 했어요. 자. 자. 아유, 정말 김대희 씨. 아유. 만점! 아유. 서동주 만점! 아유. 진짜. 자, 안혜경은요? 100점. 100점 만점! 네. 김대희는? 아유, 김대희 씨 진짜 이거 어쩜 왜, 좋아. 빵점이에요? 김대희 씨 100점! 100점! 진짜? 아니 우리 다 100점인데? 저희 진짜 우와. 저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 이거 시청률이 하나 도움 안 되겠는데? 또 하나를. 아니, 시험을 틀릴 때까지 좀 보는구나. 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 예? 아, 이거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궁금해요. 몸짓 언어, 카밍 반려견의 시그널. 몸짓 언어, 카밍 시그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영정입니다. MC 데이, 혜경, 그리고 아, 교수님 동주 씨 안녕하세요.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호자가 말을 하는데 멍멍이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삼순. 엄마가 부르는데 저러고 고개를 갸우뚱? 삼순아. 삼순아, 일로 와봐. 귀찮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아, 좀 뭐 삐진 귀찮은 건데. 거 아니에요? 저건 삐진 거 아니에요? 삐진 거? 그 삐진 거 아니야? 그냥 귀찮거나 상관 안 하거나 무시. 배고파 저거는 좀 아니야? 뭔가 불만이 가득 찬 건데. 네, 고개를 살짝 돌리는 시그널은 나 삐졌어. 맞네, 실제로 삐쳤어. 의미와 똑같거든요. 맞네. 보통 반려인과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야단을 치거나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는 간식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을 때, 이럴 때 뻔히 쳐다보고 있다가 안 주면 나 삐졌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사고뭉치로 변신한 멍멍이. 보호자가 이를 발견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뭐야, 누가 이래놨어, 이거. 이거 뭐야? 눈치를 살살 보는가 싶더니 돌연 하품을 합니다. 하품. 나
이거 왔는데? 그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품 잔소리 좀 필요 그만하라고. 여기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야단 맞았을 때 하품은 보호자를 심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데 쓰이는 시그널이고요. 보호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또한 하품을 할 때 혼자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계집 위에서 또는 방석에서 하품하는 것은 나는 이제 졸려, 잠을 잘 거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그널을 표현할 때는 전과 후의 동작이 어떤 표현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동물병원입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유난히 코를 자주 핥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 낼름? 코네. 겁먹었네. 그렇지, 겁먹었지. 스트레스 왜냐면 받았다는 병원이잖아. 그쵸.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고 긴장했을 때 표현하는 시그널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그널이기도 맞네요. 합니다. 불안, 진정. 환기, 호흡 조절 이런 것도 하나의 시그널로 보내기도 하는데, 또 일상생활 속에서 코를 두리번 하면서 코를 핥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맛있는 냄새, 정보, 수지, 이 주변에 어떠한 냄새가 있는지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개들이 카미 시그널을 보냈을 때 보호자가 잘못 해석을 하거나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야단을 많이 친다든지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에 따라서 보호자가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지만 올바른 반려생활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영상 우리 실기시험 본 거 네. 카밍 시그널은 진짜 견주들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그래서 술 많이 먹고 들어가면 와이프가 혼내면 코를 그냥 하면 알아듣겠네. 하품 좀 하시고. 하품 좀 하시고. 하품하면 일 커질 것 같은데. 근데 이 밖에 더 다양한 카밍 시그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더 배우고 싶다는 욕심도 듭니다.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화가 강화되었는데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니드줄 길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다 목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 스스로가 니드줄을 짧게 안전한 산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잘 살기 위한 고민은 이미 시작됐는데 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착한 기술이 해외에서 완전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에요? 이게 매년 미국에서 CES라고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가 열리는데 네. 그 전 세계의 최신 이런 IT 기술과 전자 제품들이 다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회사가 네.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최고. 네, 최고 최고 혁신상. 혁신상. 최고 혁신상. 가장 좋은 상 아닙니까? 거의 뭐 3땡, L땡 기업이랑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와. 보면 되는데요. 오. 개코랑 연관이 개코? 있어요. 네. 개코. 아, 개코 알죠? 개코. 난 핸들이 고장나 8톤 트럭. 예. 난 핸들이 고장나 8톤 트럭. 난 핸들이 고장나 8톤 트럭. 그 개코 말고. 그 개코 말고 개코. 알죠? 찍고. 그냥 해본 거지. 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들어갔다 삐. 쇼미더머니 좀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네.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제발 나가주세요. 나가. 아, 여기서 나가라고요? 아니 너무 그 개 코를 보면은 주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언니. 네. 네. 근데 그게 개마다 다 다르대요. 아, 이 사람 지문처럼. 지문처럼? 지문처럼? 그러니까 이 비문이라는 게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비문으로 시설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죠.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렇게 되면 몸에, 우리 반려견들 몸에 칩을 삽입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또 얘네들은 삽입을 하고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어쩔 저도.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도 동물 몸에 이런 칩 삽입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은 반려견을 좀 쉽게 등록을 그렇죠. 하고 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유기견 발생률도 확 줄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민도 시작이 됐더라고요. 전에 고성에서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기억하시죠? 네. 네, 네. 기억나죠. 그때 그 저기 전국에서 네. 소방차가 맞아요. 네, 출동했었잖아요. 그때 반려동물이 대피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견주들이 대피소 밖에서 이제 차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탄 집에 개들을 그냥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랬구나. 아니 개를 그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니까 충분히 맞아요. 이제 이해는 가죠. 네. 하지만 이제 가족처럼 개를 맞아요. 키웠던 분들에게는 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거죠. 고민을 하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을 같이 데려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네네네.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고민 끝에 전주에서 네.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생존 키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 반려동물 네. 생존 키트. 네, 사람들도 이제 생존 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반려동물 생존 키트를 제작했는데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네. 여기 있나요?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위기 대비 생존 키트예요. 오. 네. 예, 집부터 구성, 네, 구성품. 배변 패드, 배변 봉투, 배변 패드. 물티슈, 네, 자. 반려동물을 위한 담요, 네, 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목줄과 리드줄 반드시 필요하죠. 물이 있고요. 네. 엉덩이 닦을 티슈. 그쵸. 있고요. 네. 장난감. 장난감. 네, 장난감도 아 있어요. 이거 머리빗이구나. 머리빗 있고. 네, 이 안에 와 너무 많은데요? 네. 장난감부터 사료, 이거는 입마개네요. 입마개. 야 이게 담요. 담요구나. 네, 그렇죠. 네, 여기 안에 깔아주면은 딱 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는 텐트 모양으로 된 집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 네. 집이고 여기, 네, 여기 들어가야 생존해. 들어가 볼래?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생존할 수 있어. 그래. 생존해봐. 자 살자. 들어가 살자. 생존을 못 살아야지. 생존을 좀 못 더 크게 하겠는데. 좀 작네. 그래. 이렇게 아, 있습니다. 바로 또 이거 이제 반응 보이네. 네. 간식에만 관심이 많아요. 뭐 이 정도면은 개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고 개를 안 키우시는 분들도 이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렇죠.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네. 네, 오늘은 마지막까지 함께할 존재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누고 네.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가족을 잃어서 이 살아가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들도 있죠. 네. 그렇죠. 뭐 인명 구조견이라던가 마약 탐지견이라던가 또 시각 장애인 안내견도 있고 또 경찰견, 군견 그리고 요즘에는 심리 치료하는 테라피 도구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특수견의 역사라고 하면은 아마 군견이 네.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한국 전쟁 이후에 보초를 서거나 네. 정찰하는데 군견이 많이 도입됐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특수견들이 은퇴를 하면 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세히는 몰라요,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원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윤슬이라고 합니다. 옆에 친구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얘 이름은 앤디예요. 앤디 견종은 보더콜리고요. 앤디도 저도 15살이라서 동갑내기 단짝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처럼 지내고 있네요. 앤디는 활발하고 귀엽고 애교가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앤디 같은 대형견들도 소형견 못지않게 애교가 많답니다. 앤디 지금 자요? 앤디 지금 자요. 자는 척. 앤디!
관리를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15살인데 저렇게 애교도 많고. 15살인데 와. 좀 무서워. 이게 뭐야? 무표정이야. 학원 갔다 오면 앤디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항상 앤디랑 있죠. 앤디랑 잠잘 때까지 포함하면 12시간 넘게 같이 있지 않을까요? 앤디 아빠 안돼. 앤디 난리네 난리야. 아이고 시끼야. 그래서 저도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네. 가장 먼저 별이가 반겨줘요. 그쵸. 오히려 자식보다도 강아지들이 더 반기잖아요. 새벽에 들어가도. 들어와서 지금 딸이랑은 한마디 없거든요, 지금. 그쵸. 은솔아 불렀어야 되는데 앤디야 먼저 부르고. 짖는 거 좋아해. 앤디 좋아. 앤디 좋아. 앤디 좋아. 누나랑 있자. 아빠랑 있지 말고. 누나 아니야? 앤디야. 누나 엎드려. 앤디 엎드려. 엎드려. 이봐. 아빠 보지 말고 누나만 봐. 저희 아빠는 소방서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특별한 일을 하고 어떤 계세요. 일이지? 소방서에서 특별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중앙 119 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서 국가 인명구조견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잠깐만. 인명구조견 센터가 아니라 이제는 119 구조견 교육대야. 뭐야, 언제 바뀌었어? 바뀌었어. 뭐라고? 119 구조견 교육대. 최근에 보면 이제 국내외적으로 각종 다양한 재난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그다음에 뭐 쓰나미. 앤디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에 구조견 자격을 땄고. 아, 앤디가 119 구조견 출신이군요. 아, 대단한 아이였네요. 저희 집에서 나와서 그래서 아주 강아지 때부터 구조견 훈련을 했었어요. 11년도에 제가 소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소방에 기증을 하게 돼서 구조견으로 그 활동을 했었죠. 이게 네덜란드에서 실제 뭔가를 발견하고 짓는 영상이야, 사진이야, 동영상이야. 실제 상황이죠? 네, 맞아. 실제 상황이래요. 네. 너도 생각나냐? 이거 보면? 앤디도 이제 자기 이제 활약상을 보는 거. 네. 나 때는 말이야. 헬리콥터 탈 때 앤디. 앤디는 헬리콥터도 많이 탔어. 우리 앤디 수고했네. 그렇게 많이 활동하다가 이제 진주에서 건물 무너져가지고 여기서 생존자를 구조했어. 경남 진주의 진짜 앤디가. 건물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건물 잔해 속에 3명이 매몰돼 있었는데 밤사이 1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아, 소름이다, 진짜. 와. 나중에 여기서 구조된 신분이 나중에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이제 구조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거기 있는데 어떤 개가 와서 막 짖더래. 그래갖고 반가워서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밖에 사람들이 못 듣는 거야.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구조견은 앤디는 계속 짖고 있고 찾아서 구조를 한 거지. 핸들러 삼촌의 명령에 따라서. 앤디 맛있는데. 네 소리 나냐?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 얼마나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까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은퇴하고 가족의 품을 안고 네네.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봐. 앉아. 일어나. 옛날 생각 날라나 모르겠네. 평상시에 이런 동물에 대한 좀 이제 거부감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아무것도 입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오히려 더 이제 공포감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조끼를 입혀서 보냅니다. 아, 얘는 나를 구하러 온 그런 애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트로피랑 상장인데 이렇게 트로피랑 상장이 있고요. 야 앤디가 받은 거네요. 와. 공로상. 이 상 받을 때 가서 보니까 뭔가 앤디가 더 듬직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잠깐만. 언니예요? 안혜경 씨 아니에요? MC신 안혜경 씨를 알죠? 저기 잠깐만. 언니예요? 안혜경 씨 아니에요? 네, 접니다. 언니예요? 아 그래요? 네. 와.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언니 진짜 안 네. 간 데가 없어요, 언니. 아니 모른 척 하고 있었어 이 양반. 저는 지금 앤디가 지금 약간 좀 마음 울컥했어요 지금 살짝. 왜? 제가 명예 핸들러 홍보대사를 임명이 되고 나서 앤디가 딱 그 부적연으로 활동을 할 때 네. 2012년도에 앤디를 처음 만났었어요. 그때 보고 나서 그 유기견 봉사를 계속 10년 정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기 그 상이 반려동물 문화 대상이라고 저는 봉사 부분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고요. 와. 네, 대단하다. 앤디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받은 상이라 생각하고 봉사는 더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네. 동주 씨도 너무나 유기견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대신해서 받은 상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겠습니다. 아 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앤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은퇴했다는 것까지는 기사는 통해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앤디 봤는데 너무 반가운데 약간 울컥.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저 모습까지도 영상을 보니까 더 울컥했던 거예요, 네. 마음이. 네. 와, 언니예요? 네, 저랑 멋있다. 앤디예요. 네. 멋있다. 오 멋있다. 와, 네. 언니 전문가 같아요.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뭐 방송에서 보던 거랑 똑같으셨어요. 그냥 굉장히 부드럽고 또 강아지 이런 그 구조견을 대하는 그런 그 태도나 자세, 말투부터가 벌써 이분은 정말 이런 반려견, 그다음에 강아지,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앤디를 다시 입양하게 된 이유? 그건 약속이죠. 그거는 윤수리 엄마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 데려오면 더 큰일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앤디 같은 경우 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잘생겼잖아요. 인물이. 견물. 민국이라는 친구인데요. 저먼 세파트고요. 지금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제 약간 휠체어를 좀 하고 있어요. 정말 현장에 많이 나갔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민국이 같은 경우는. 근데 상처도 많고 다리도 많이 다쳤어갖고. 네네. 네. 구조하다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현장에 가면. 위험한 현장이니까. 그렇죠.
아, 마비가 왔구나. 네. 고생한다 정말. 앤디는 그럭저럭 회복이 잘 되는 것 같고 네, 밥도 잘 먹고. 잘 먹고. 너무 다행이구나. 앤디야? 얘가 워낙에 큰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걱정했거든. 이렇게 특수 목적, 특히 이렇게 인명구조견들은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만큼 은퇴 후에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을 좀 더 많이 주고 또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그 건강검진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동물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좀 뭉클하고 울컥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사람을 위해서. 민국이는 지금 겉으로도 많이 아프고 앤디는 겉으로는 안 아프지만 안으로도 아픈 곳이 조금씩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줘, 앤디야. 그래. 네, 잘 봤습니다. 앤디하고 민국이가 제발 좀 건강을 회복해서 옛날처럼 자유롭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또 윤슬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좀 깊이가 있잖아요. 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명구조견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러니까. 정말 가족의 일원으로서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윤수리가 전날 상을 받으면서 앤디가 상을 받았지만 윤수리가 그러니까 소감을 말했었어요. 네. 말했는데 그랬구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상을 받고 너무 기쁘지만 집에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앞으로 잘 살아갈 거다. 근데 나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같은 친구들한테 좀 더 많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달래요. 라고 수상소감을 얘기하는데 뭔가 울컥해. 가슴이 지금도 약간 울컥해요. 네. 이제는 뭐 앤디 같은 이 특수견의 존재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 붕괴 사고에서도 구조견들이 실종자를 발견하고, 네네. 사실 훈련 받았던 상황이니까 구조견들한테는 좀 익숙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철근이랑 시멘트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더라고요. 네네네. 아까 민국이처럼 네. 이렇게 다친 아이들도 많고 맞아요.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참 고마울 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니까. 네. 근데 윤수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특수견이 은퇴한 후에 네. 이 제도적으로 이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은퇴견들은 좀 의학 실습용으로 아이고. 좀 기증이 되거나 안락사가 그냥 바로 되기도 했었는데 은퇴견의 인생 제2막을 함께 열어주고 싶다면 각 기관으로 좀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각 기관. 네. 네. 그래서 특수견마다 네. 그들을 좀 돌보는 곳이 다르거든요. 그럼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족들과도 상의를 해보신 다음에 평생 함께할 결심이 섰다면은 연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은퇴견들이 새로운 가족과 아늑한 보금자리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존 사상 최초로 2회에 걸쳐서 반려견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지만 정작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3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 욕심이었나? 과한 욕심이지 않을까요? 예. 네, 아니면 뭐 3부는 반려묘로. 반려묘로. 너무 좋다. 살짝 생각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반려묘로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섭섭할까봐. 그때 똑같이 그러니까. 네네네. 또 언니도 있고 다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또.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두 그러니까, 편에 네. 걸쳐서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너무 영광이고요. 또 여기 원래 나오고 싶었는데 반려견 특집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네. 또 우리 레아랑 클로이가 한 번도 짖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니 와갖고 이게 눕방하는 애들도 네. 처음 봤어. 아니 진짜 아니 너무- 이렇게 1시간 눕방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아니, 애들이. 덕분에 너무 잘 먹고 잘 네. 쉬다 갑니다, 애들이. 아니 당연히 우리 뭐 동주 씨한테는 감사한 마음이지만 네. 우리 두 반려견들한테 더 감사한 마음이야. 아, 두 분 고생하셨어요. 지치셨네. 지치셨어. 레아야 고마워. 예. 아 이제 좀 쉬게 해드립시다. 네, 예, 예. 쉬겠죠. 자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존재 아마존. 레아야 클로이 끝났어. 아마존. 식빵은 모를 거야. 오늘 이렇게 애들 찾고 있는데. 잠깐 사주세요. 지금 날아갔다.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소름 돋았어 이게.